여러분,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 여러분께 오늘 뇌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에 있는 유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일단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연 우리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사람 뇌에 어떤 질병이 걸리는지 무척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박사분들, 50여 명의 박사분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우리 뇌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소속해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제 50년이 훌쩍 넘은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기관이고요. 저희 연구소는 여러 과학자들, 특히 박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인간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바이오 마이크로 시스템을 연구하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과학자들, 그 다음에 기능 컨넥토믹스를 연구하는 여러 신경과학자, 또한 여러 뇌 신경 전달 물질과 그 다음에 그 뇌의 활성을 연구하는 신경과학단 박사님들, 또한 어떻게 하면 뇌 질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위해서 약물을, 뇌에 대한 특이적 약물을 개발하는 뇌의학단 연구단 박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뇌는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뇌는 들여다볼 수 없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피부를 뚫고 이 안에 이제 그 해골, 두개골이 있는데요. 그 안쪽에 거대한 호두 모양의 뇌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뇌 사진은 제일 위쪽에 사람, 인간 뇌에서부터 침팬지, 가운데 있는 침팬지, 그리고 여러 동물의 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다시피 사람의 뇌는 크기도 크지만 아주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쭈글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같은 강의실에 있다면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왜 과연 우리 뇌는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졌을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신 여러분도 있을 텐데, 왜 쭈글쭈글한 뇌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저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뇌가 판판하고 또는 그냥 평평한 동그란 모양이라면 그 안에 충분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진화하면서 우리 몸에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쭈글쭈글 접혀지면서 단 면적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우리가 보는 호두만한, 커다란 호두만한, 그 크기 1.4kg의 호두만한 그 조직으로 보시지만, 실제로는 면적은 엄청나게 더 넓어져 있어서 그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아름다운 기억 등을 저장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쭈구리로 그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뇌, 특히 여러분 보시는 이제 전두엽, 저희의 앞니마 쪽은 다른 동물과 많이 구분되게 실제로 많이 진화되고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매우 창조적이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닷속으로 다니는 잠수함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길 위를 쌩쌩 다니는 바로 자동차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동물과 달리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걸 실현해내는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뇌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현 가능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뇌의 기능은 바로 앞니마, 앞꼭지의 전두엽 부분이 그런 창의적인 사고력, 그러한 것들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을 정보 처리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축두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정엽 부분은 여기 이제 두정엽 부분은 우리의 운동을 관장하는 그런 운동 중추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정보는 뇌에 어디에서 처리될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건 바로
시신경을 타고 우리의 뒷꼭지, 후두엽으로 가서 정보 처리가 돼서 이건 이 사물은 무엇이다, 이 색깔은 무엇이다 이다라는 것을 구분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아주 많은 주름을 가지고 있고 단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앞쪽의 전두엽은 다른 동물과 달리 많이 발달이 돼서 바로 우리들이 창의적인 역할을 하고 이 인류의 문명을 아주 놀랍게도 발전시킨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과연 어떻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고 전달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느끼는 그런 정보들은 바로 뇌 신경세포에게 신호가 전달되는데, 신경세포는 혼자 바로 자기의 결정을 정보 처리하지 않고 이어지는 다른 주변의 세포에게 이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호 전달의 체계는 무엇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 두 가지가 우리 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엑손, 축삭도기를 통해서 많은 전기 신호가 재빠르게 신호를 전달해서 축삭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바로 마지막에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로 바뀌어서 다음 세포에게 그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보는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뇌에서는 빠른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지금 저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 여러분들이 이 음성 신호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뇌세포가 빠르게 전기 신호로 음성 신호 처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옮기게 되고, 그 전기 신호는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끼리는 화학 신호로 변화를 주어서 다음 세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서 우리 뇌는 이 이야기 내용이 무엇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렇게 이제 정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아주 흥미로운 내용은,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회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의 뇌는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쭈글쭈글한 모양을 갖고 움푹 패인 곳, 그 다음에 볼록 올라온 곳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뇌는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하루 동안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아픈 일, 또 신경질 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뇌를 행복하게 해야 되냐면, 짜증나고 힘드는 일이 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힘들고 또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집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에게 내가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일단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담아두면 이것이 어디로 갈 줄 모르고, 특히 우리 뇌 안에서 무척 짜증스럽게 커지는, 증폭되는 하나의 눈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꺼내서 말을 하고 가장 친한 친구와 아픔과 기쁨을 나누게 되면, 특히 스트레스나 짜증나는 일들은 우리 몸에서 마치 말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뇌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뇌는 스스로 짜증나는 일을 이렇게 말로 품어내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는 회복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께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은,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은 친한 친구 또는 사랑하는 가족과 상의하고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것이 되겠어요. 그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 어린이로부터 어른이 되어가는 중간에 청소년이라는 단계가 있고 사춘기라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중에는 이제 일찍 소위 사춘기가 왔다라는 느낌을 가질 친구도 있을 텐데 사춘기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 현상 중에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것도 바로 우리의 뇌인데 우리의 뇌는 즐겁고 기쁜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짜증나고 화나고 기분이 엄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린아이의 뇌가 청소년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 구조도 커질 뿐만 아니라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뇌가 청소년, 어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은 감정을 그리고 그런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러지? 또는 친구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커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되는구나 받아들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은 물건을 사서 다른 친구들에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뇌 안에 자신감을 일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훌륭한 야구 선수의 경우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코치가 물어봤는데 저는 훌륭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했을 때 그 코치는 그래 너는 분명히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 항상 열심히 노력해보렴 해서 정말 용기를 얻고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됐고 또한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는 클래스에서 선생님들이 너는 훌륭한 재능이 있어서 똑똑해서 크면 좋은 직장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칭찬과 응원이 그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쿵푸 팬더 1, 2, 3탄까지 나왔는데 이 선생님도 이 박사님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게 권유할 수 있는 좋은 애니메이션인데 포가 쿵푸 팬더의 역할을 하기 전에 아무도 포가 훌륭한 쿵푸 마스터가 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북이 마스터 우비의 할아버지가 너는 이 우주가 선택한 쿵푸 마스터가 될 사람이야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특히 스티브 너구리 사부 선생님은 정말 몸도 뚱뚱하고 저렇게 말도 잘 안 듣게 생겼고 쿵푸라는 건 제대로 해보지 못한 아이를 어떻게 쿵푸 마스터로 키웁니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북이 마스터 우게 할아버지가 그러죠. 사부야 잘 들으렴.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잠재성이 있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있는 잠재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키워주면 그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돼 라고 좋은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사부는. 그러다가 어느 날 포가 스트레스 받아서 부엌에서 마구마구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이 포를 잘 훌륭한 마스터로 키우려면 혹시 먹는 걸 가지고 이 친구를 잘 가르치고 유인하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사부 선생님은 포를 훌륭한 쿵푸 마스터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포야, 네가 열심히 연습해서 내가 짚고 있는 이 만두를 뺏어보려 했어요. 그러니까 포는 Yes, I can.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사부님께 열심히 덤비고 연습하게 돼서 결국은 사부님이 집은 그 맛있는 만두를 획득하게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그 재능을 타고났고 사랑받는 아이로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칭찬받고 응원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을 끄집어내고 키워내서 훌륭한 마스터 쿵푸 마스터처럼 우리 자신도 자기 잠재적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응원을 받고 칭찬 속에 파묻혀서 살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베토벤 있죠? 운명교향곡을 만든 한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인생을 성공하면서 살아갈까 알아봤는데요.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인내심, 참을성, 그리고 집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베토벤은 나이가 들면서 귀를 멀게 됐는데 멋진 훌륭한 수백 년이 흘러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음악을, 클래식을 작곡해냈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비관하고 슬퍼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재능을 펼칠 수 있다는 강한 인내력 그리고 집중력이 작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요. 무슨 꿈을 이루든지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해야지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정말 뇌가 궁금하고 나도 뇌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뇌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때 우리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미래의 훌륭한 우리나라의 인재가 되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